몸 또는 머리가 같이 붙은 채로 태어난 샴쌍둥이 20만 분의 1의 발생 확률에 그마저도 대부분은 태아 상태로 사산되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35%의 샴쌍둥이는 하루 이틀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죽음의 확률을 뚫고 살아남은 샴쌍둥이들 또한 뇌를 공유하거나 장기의 일부를 공유하는 기형적인 신체 구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은 편이죠. 도대체 샴쌍둥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며 분리 수술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한쪽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활을 할까요? 오늘은 불편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열심히 삶을 개척하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된 샴쌍둥이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결합상생아는 붙는 부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흉부가 붙어있는 샴쌍둥이가 40%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머리가 붙어있는 샴쌍둥이가 이들 중 2%로 가장 희귀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수정 후 약 13일에서 15일 후 수정란이 둘로 나뉘어 각각 하나의 개체로 형성되는데, 결합상생아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둘로 분리되지 않고 일부가 붙은 채로 자랐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추론하고 있죠. 사실 몸이 붙은 채 태어났어도 그냥 살이나 뼈만 붙어있으면 손쉽게 분리수술이 가능하지만, 흉부나 복부, 특히 머리가 붙은 채 태어난 대다수의 샴쌍둥이들은 장기를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리수술이 매우 위험합니다. 한쪽은 목숨을 잃게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면서 자칫하면 둘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한 둘 중 한 명의 장기가 선천적 기형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한쪽의 희생이 불가피할 경우 수술 선택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의학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샴쌍둥이 분리수술은 극악의 난이도를 요구하는데,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에 샴쌍둥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최초의 샴쌍둥이는 940년경 비잔틴 제국에서 발견됐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 샴쌍둥이의 나이는 30세였으며 둘 다 남자인 형제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겨드랑이부터 엉덩이까지 붙어 있었지만 신체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한 팔로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긴 여행을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오래 살지 못한 이들은 급격한 건강 악화 끝에 한쪽이 먼저 사망했고, 당시 숙련된 의사들이 죽은 한쪽의 몸을 떼어내는 수술까지 성공했지만 결국 살아있는 한쪽도 3일 뒤 사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초의 샴쌍둥이 분리수술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문헌에서도 샴쌍둥이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선 중종 때인 1543년 산호비인 숙선의 아내 소영이 딸을 낳았는데, 이들의 머리가 둘이었고 각각 귀, 눈, 입, 코가 있었으며 낳은 뒤에 어미와 딸이 모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샴쌍둥이라는 개념을 전 세계로 알린 유명한 인물인데요. 바로 19세기에 미국 서커스단에서 활동했던 태국의 창과 엥 벙커 형제입니다. 이들은 과거 태국의 시암 왕국에서 출생하였으나 18세 때 부모로부터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인병, 알비노, 다모증 여성 등을 발탁해 서커스단을 꾸리던 PT 바넘은 이 신기한 몸을 가진 벙커 형제와도 계약을 했고, 이들은 서커스단의 일원이 되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이후 바넘의 서커스단이 유명세를 얻으면서 덩달아 벙커 형제도 유명해졌고, 몸이 붙은 채로 태어난 쌍둥이 샴쌍둥이의 존재 또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벙커 형제의 결혼 생활은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야기인데요. 몸이 붙어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각각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이 있었죠. 그럼에도 이들은 놀랍도록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창과 엥 벙커 형제는 각각 사라 앤 윌크스와 아델라 윌크스라는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각각 짝을 이루어 결혼한 셈인데요. 각각의 아내와 결혼한 형제는 매 3일마다 각자의 가정에서 생활하며 두 가정을 번갈아 돌봤습니다. 신체가 붙어있는 만큼 생활이 불편할 수 있었지만 이들은 두 집을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의 가정을 존중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그 당시에도 매우 파격적이었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샴쌍둥이의 결혼 생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두 아내와 신체를 공유하는 상황에서 프라이버시나 성생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벙커 형제와 그들의 아내들은 이런 특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한계 속에서도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이루어낸 것이죠. 창은 10명의 자녀를, 엥은 9명의 자녀를 두었고, 이들은 모두 각각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벙커 형제의 경우 신체적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가정생활이나 사생활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서커스 활동으로 큰 돈을 벌어 자유인이 된 후 형제는 농장을 운영하며 가정을 꾸렸고,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63세 때 사망했는데, 창이 먼저 폐렴으로 사망한 후 3시간 뒤 엥 또한 숨졌다고 합니다. 엥은 창이 죽은 직후 마지막 순간이군,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벙커 형제 사후 부검을 실시한 결과 오직 간만 공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장기들은 일반인들과 동일했다고 합니다. 이후 PT 바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위대한 쇼맨이 개봉하면서 벙커 형제 또한 다시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분리수술을 거부하고 평생 자신의 일부와 함께 살아가며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한 인간 승리를 보여주는 샴쌍둥이의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브리트니 앤 애비 헨젤 자매인데, 몸은 하나에 머리가 둘인 샴쌍둥이입니다. 애초에 헨젤의 부모는 자매가 태어났을 때 분리수술을 의뢰했지만 의사로부터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수술 후 자매 둘 다 사망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고민 끝에 수술을 포기하였습니다. 왼쪽 머리인 브리트니는 왼쪽 몸과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으며 오른쪽 머리인 애비는 오른쪽 몸과 팔다리를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각각 운전면허를 취득해 운전도 할 수 있으며, 오른쪽을 담당하는 애비가 브레이크 및 가속 페달을 담당하고
왼쪽을 담당하는 브리트니가 방향 지시 등을 조작하여 어려움 없이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매는 공부도 열심히 하여 각자 교사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교사로 일을 해도 결국 몸은 하나기 때문에 한 명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1년에 에비는 한 남성과 결혼하여 현재까지도 미네소타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 계획을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개의 인격을 가졌지만 자매는 하나의 생식기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에비는 우리는 언젠가 엄마가 될 생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인도의 모나 앤 소나 형제는 고아 출신 샴쌍둥이로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 인도 펀자브 지방에서 태어난 형제는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 생후 2개월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후 핑갈와라 보호소에 들어간 형제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도 학업에 집중하여 대학에 진학했고 진학 후에는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현재는 고향인 펀자브주의 전력공사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헨젤 자매처럼 각각 다른 부분을 담당하여 운전할 수 있는 형제는 매일같이 차를 타고 출근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한 25살이 지나면 한 명의 이상형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신체적 불리함과 고아 출신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어도 분리수술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모나 앤 소나 형제는 자신들의 이러한 몸 또한 신의 은총이며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것 또한 신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 이루기 위해 내려주신 것이라고 밝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신께 감사하며 나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나중에는 같이 가수의 꿈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계 최초로 한쪽이 성 정체성을 바꾼 샴쌍둥이도 있습니다. 1961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난 조지 앤 로리 샤펠 자매는 머리가 붙은 채로 태어난 샴쌍둥이입니다. 두 사람은 뇌의 30%를 공유하는 샴쌍둥이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샴쌍둥이였지만 성격 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로리는 특별한 장애가 없었지만 조지는 척추 이분증을 가지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해야 했는데 걷는데 지장이 없던 로리가 항상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직업적으로도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조지는 컨트리 가수로 활동하며 전 세계를 돌며 공연했고 로리는 조지를 지원하기 위해 병원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근무 일정을 조정하는 등 배려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하며 취미나 사생활도 철저히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몸은 하나지만 철저하게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는데요. 방 2칸짜리 아파트를 구해 각자의 방에서 날짜를 지정해가며 지냈고 취미생활 또한 달랐습니다. 특히 한쪽에 애인이 생겨 데이트를 할 때는 다른 한쪽은 읽을 책을 가지고 와 데이트에 방해되지 않게 존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한 진행자가 이렇게 각자 개성이 다른데 분리수술을 받아보고 싶지 않느냐고 질문했는데 두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는 절대 헤어질 생각이 없다. 우리는 고장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가치관을 밝혔습니다. 이후 2007년에는 조지가 트랜스젠더임을 선언하며 자매에서 남매로 바뀌었는데요. 건강상 성전환 수술을 하진 못했지만 조지는 옷차림을 통해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성임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샤펠 남매는 30살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학계의 예측을 뛰어넘어 62세까지 장수하고 지난 2024년 4월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에선 아예 골반이 붙은 채 태어나 앉을 수도 걸을 수도 없는 샴쌍둥이가 태어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형제는 두 개의 머리에 각각의 상반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골반을 가진 채 태어나 평생을 누운 상태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 전혀 기능하지 않는 제3의 다리까지 가지고 있어 분리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죠. 때문에 완전 분리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거동이 가능할 수 있게 제3의 다리를 제거하고 골반 부위의 뼈를 안정화하는 수술을 진행했는데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어 이 형제는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각 다른 몸을 분리하는 분리수술은 너무도 위험하여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현대 의료기술에서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과거 의료기술이 미흡한 시절에는 뇌를 공유하거나 장기가 붙어있는 샴쌍둥이의 분리수술이란 아예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실수로 두 사람이 모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어려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기술의 발전으로 뇌 분리수술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먼저 고밀도의 3D 프린팅 기술로 환자의 머리 모형을 본뜬 뒤 VR을 통해 연습을 실시합니다. 비록 모의수술이지만 실전에서 한 치의 실수도 나와선 안되기 때문에 수개월에 걸쳐 수도 없이 연습을 해야 하죠. 그렇게 두개골을 분리하고 붙어있는 뇌 혈관을 분리한 뒤 다시 두개골을 결합하고 피부를 이식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이러한 수술 방식은 그동안 불가능의 영역이었던 두개골 결합 샴쌍둥이들의 분리수술을 가능하게 해주었으며 여러 생명들이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2019년 파키스탄에서는 생후 21개월의 쌍둥이가 영국 의료진의 수개월에 걸친 수술을 통해 성공적으로 분리수술을 마쳤으며 2022년에는 브라질 출신의 샴쌍둥이 또한 같은 의료진을 통해 두개골 분리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이 수술에는 무려 100명의 의료진이 투입되었으며 마지막 최종 수술은 27시간에 걸쳐 집도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적과도 같은 결과에 차후 많은 샴쌍둥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태어난 샴쌍둥이들, 세상 속에서 때로는 편견과 오해를 마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삶을 멋지게 개척해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신체가 함께 붙어있다는 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일지도 모릅니다.